안녕하세요. 챙겨보는 실버TV 닥터 챙실입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사회복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강의 마지막 영상으로 체계 이론에 대한 공부와 구조 기능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에서 이 사회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사회적 욕구를 공부하면서 잠깐 우리가 언급했듯이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기보다는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어울려서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 속에서 여러 다양한 환경과 또 다각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가고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의 인간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몇 가지 이론들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체계 이론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사회복지 이론을 공부할 때 다시 또 하겠지만 말입니다. 기초를 살펴보는 지금 2단계에서 한번 좀 간단히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체계 이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체계 이론을 더욱더 자세하게 더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구조기능주의란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를 이루는 개별 구성 요소들이 어떤 기능을 행하며 또 상호간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체계적 관점입니다. 시스테믹 퍼스펙티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체계란 원래 굉장히 그냥 이 정태적인 게 아니라 움직이는 이 생물학적인 개념이에요. 전체와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 요소들 간의 관계가 상호간 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매우 상호 의존적인 구성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 사는 곳이 있고요. 우리 주위, 우리 사는 이 마을을, 동네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다른 또 체계들이 있죠.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마트, 이 물건을 주고받는 시장이라든가 또 아픈 몸을 고치는 병원이라든가 다양한 그 역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몸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몸을 한번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눈, 코, 입, 귀, 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기능을 해야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고 하죠. 어느 것 하나 좀 불편하면 어때요, 여러분? 눈다래끼가 나서 한쪽이 좀 불편하다든가, 아주 조그만 사소한 것들, 여기에 가시가 좀 바뀌었다든가, 또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렸다든가,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이상이 생겨도, 그 부분에 이상이 생겨도, 그 부분의 이상, 그 부분의 불편함, 그 부분만의 그 어떤 그 고통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기분도 나빠지고, 말도 좀 기분 안 좋게 할 수도 있고, 상대 가족들에게. 또 잘 들리지도 않는 것 같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말이죠. 하여튼 그런 몸의 증상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사회 체계, 이 체계 이론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체계들이 얼만큼 건강하게 구성을 하고, 건강한 구성 속에서 그 기능들, 각자 몸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완벽히 해내느냐. 우리 사회, 우리 몸과 사회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는 거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몸처럼 말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가족의 기능이 좀 약해지면서 이 가족의 기능을 점점 더 사회가 하면서 개인이 오히려 더 다른 체계들과 개인이 속해 있는 이 체계가 다른 체계들과 상위 혹은 하위 체계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목격되고 분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 몸과 같이 각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밀접하게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원활한 기능성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그런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체계 이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앤더슨과 카터는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또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는 요소로 이루어진 조직화된 전체,
라고 정의를 하고 한 5가지 정도의 이 체계의 특성을 정의를 했습니다. 바로 조직화, 상호 인과성, 항구성, 공간성, 경계성입니다. 이 5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따로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상당한 조직, 어느 정도의 시스템화이즈 된 조직이 이 organization, 즉, 이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호 인과성, mutually 인과관계가 또 형성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원인이 발생됐으면 여기에서 원인에 의한 결과가 있어지고 또 여기서 어떤 결과가 있어지면 반드시 그 결과가 어느 부분에선가 원인이 존재하는 그런 상호적인 인과성이 존재하고 또 항구성, 이 constancy라고 하는 게 짧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동안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공간성은 당연히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계성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경계성,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 각 체계 간의 바운더리는 이 체계 이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특히 경계성에 대한 항목도 이 성질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체계라고 하는 건 결국 내부적으로는 다수 구성원들로 구성이 돼갖고 구성원들 간에는 상호 의존, 상호 작용이 또 이루어지고 또 외부적으로는 환경과 또 이 자체를 구분한 경계선을 갖고 있는 존재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체계가 수행하는 기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구조 기능주의적인 일반 체계 이론입니다. 미국 유명한 사회학자인 탈버트 파슨스가 발전시킨 이 이론은 여러분 뒤리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공부 시작할 때는 뒤리깽이었고 최근에는 뒤리캠이라고도 되고 또 미국 쪽에서는 덜카임이라고도 이렇게 발음되어지는 이름을 가진 동일인이죠. 예,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죠. 프랑스에. 이분은 이 기능주의, 이 사회적 기능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그 자살론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즉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개인의 자살 문제도 결국은 사회적인 아노미 현상, 이 급변, 대격변, 붕괴, 사회적인 붕괴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갈등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행동조차도 사회적인 어떤 사회구조적인 기능의 상실에서 비롯된다라는 그런 기능주의를 공부를 하신 분인데, 파슨스가, 이 탈콧 파슨스가 이 듀리켐의 구조적인 기능주의를 더 진화를 시켰죠. 그래서 4가지 정도 AGIL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4가지 정도의 이런 기능적인 필수 요건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학교에서 사회복지 개론 중간고사 시험 볼 때 항상 문제 나오는 거, 이거 완전 단골 메뉴예요. 이거가 이해가 돼야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1학년 사회복지개론 1학년 중간고사 시험에는 항상 나가는 시험 문제와 돼서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흥미를 갖고 한번 이 이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4가지, 즉 A, G, I, L로 약칭이 되는 이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A, adoption, 적용이죠. 그리고 G는 goal attainment,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리고 I는 integration, 통합입니다. 그리고 L은 latent pattern maintenance and tension management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유형을 유지하면서 긴장을 적당히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차례차례 항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적용이란 것은 적응을 위한 자원 확보 차원의 경제적 기능을 얘기하고, 이 목표 달성 기능은 구성원을 동원하는 정치적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합 기능은 이 부분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에 이 잠재 유형 유지와 긴장 관리는 각자의 온당한 행위 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분 간에 이 야기되는 긴장을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죠. 저는 보통 대학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앉아있는 사회복지 개론 강의 시간에는 이 AGIL로 약칭되어지는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를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하는 고3 가정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내 스스로가 혹은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수험생이 된 그 상황 말이죠. 보통은 일단 이 고3 수험생이 딱 가족 안에 생기면, 거의 모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희생이 요구되죠. 경제적인, 시간적인, 심지어 다른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취향까지도 어떤 때는 좀 침해받을 정도로 온 가족 구성원들이 고3 수험생을 위한 그런 모든 에너지를 위해서 각자 갖고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어요.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목표가 달성이 된 후에도 그 전에 고3 수험생이 있기 전에 있었던 가족의 이전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형태가 어느 정도 변형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적당히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그런 어떤 변형된 형태의 긴장감이라든지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이게 변형된 이전과는 달라진 그런 구조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면서 각자의 기능성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말이죠. 굳이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 고3 수험생을 가진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반적인 직장 생활 하시거나 사회생활 하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이렇게 작용이 되었을 때,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새로운 변화 내지는 자극이나 문제점이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체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목표라든지 문제가 달성이 되고 난 후에도 그 적당한 긴장감이나 변형된 그 관계나 구조나 기능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적당히 유지가 되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계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 생물체라는 기본 전제를, 이 사회는 생물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한 발전 단계를 통해서 그 구조적인 어떤 각자의 자리에서 기능을 완벽히 수행해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길버트와 터렐은 이 사회 제도 개념의 기초에서 제도의 주요 조직 형태랑 이 기능을 설명하면서 사실상 이 사회복지 체계와 유사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사회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결국은 사회복지 체계와도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가족제도, 종교제도, 직장, 시장, 상호부조제도, 정부의 기능,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대동소이하다는 그러한 분석인 것이죠. 이렇게 각 부분들의 정상적인 기능이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체계적인 생명력은 그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간단히 말해서 의사는 의사답고 군인은 군인답고 정치인은 정치인답고 학생은 학생답고 이런 각자의 그 기능을 잘 수행 나간다면 그 전체 체계가 갖고 있는 그 사회의 체계는 매우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의 사회적 기능이 이렇게 원활히 수행되어 나아갈 때 각각의 하위 체계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공고해지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전체 사회가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학자나 의사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되려고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갈등이 더 많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지나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정치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었죠. 물론 공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한 성장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어떤 희생이나 어떤 아픔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다원화되고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사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 체계에서 그 경계를 뛰어넘는
지나친 욕구의 분출은 자칫 전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앞선 영상에서도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요. 전공의들이 사회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 국가 시험을 본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인들이 우리 사회의 체계 내에서 갖고 있는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그건 우리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그 명제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이기심만, 본인들이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하루속히 깨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까지 해서 기본적인 사회복지 구성 요소와 체계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마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디 첫 1강, 사회복지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가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